자, 이제 비상 수투 교사형 자료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해당되는 대단원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일단 중간에 뭔가 합성이 되어 있는 이놈의 극한 이런 걸 갖다가 찾으라 할 때는 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죠. 합성 함수 자체를 그래프로 그려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이 이제 쉬운 문제들은 숫자의 흐름을 그냥 읽으면 돼요.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합성이 되어 있는 이 단계는 일단 극한의 최종적인 답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갈 때 중간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이 합성된 함수를 다룰 때는 방향성까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숫자 근처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건지 왼쪽으로 접근하는 건지를 잘 따져야 돼요. 물론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바깥쪽에 있는 이 f 자체가 요 안에 있는 요 놈이 다가가는 대상에서 연속인 함수면 그냥 그 방향성 따위가 다 필요 없어져요. 근데 지금은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강의를 찍는 거니까 방향성을 잘 따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는 요 그래프를 갖다가 보고 처리를 하래요. 자, 보니까 리미트 x가 1 왼쪽으로 갔을 때 f의 x 플러스 1이다. 자, 앞에 거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뒤에 거는 그냥 숫자의 흐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합성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직선 그림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자, 이래놓고 얘를 관찰할 때는 x가 1 왼쪽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1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고 f의 x 플러스 1이 어디로 가는지를 차례대로 관찰하면 돼요. 1보다 왼쪽으로 다가가면, 자, 1 보니까 얘는 1보다 왼쪽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1은 여기 있잖아요. 그치? 1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 플러스 1에다 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왼쪽으로 접근하면 2보다 살짝 아래쪽이 됩니다. 그지? 2에 다 수는 없으니까 2에 정확하게 닿는 게 아니니까 1보다 왼쪽으로 다가가면 이것도 2로 가긴 가는데 2보다 살짝 아래쪽이야. 그래서 얘가 2 아래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2보다 왼쪽으로 다가갈 때 f를 관찰하라는 소리니까 2보다 왼쪽으로 다가갈 때 f는 보니까 2로 갑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숫자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요 가로 안에 있는 이게 통째로 1을 딱 대입하면 하여튼 2 근처죠. 2 근처로 간다부터 파악을 해놓고 이제 정확하게 2보다 살짝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파악은 이렇게 하면 돼. 1보다 살짝 큰 값이니까 1.1 정도 넣어본다. 그러면 2.2? 아, 2.2면 2보다 살짝 오른쪽이네, 그지? 그럼 2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2로 다가가라, 이 소리야. 2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2로 다가가면 3으로 가네, 3. 따라서 얘는 3.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프로 해석을 해도 되고 숫자의 흐름을 읽어도 되는데 객관식 따위를 풀 때는 후자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 안에 있는 요 함수가 지금처럼 간단한 함수면 이 방법이 편한데 조금 이게 복잡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봅니다. 함수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1의 우극한하고 1의 좌극한을 구하시오. 그래프 한번 그려보라는 건데, 자, 이거는 x 빼기 1분의 위에가 절대값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말이야. 자, 1타이밍에서 이제 여기는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은 항상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요 2차 함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놈은 항상 x축위를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부호가 양수란 말이죠. 부호가 양수니까 이건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벗어나요. 자, 따라서 얘는 절대값 안에가 0되는 요 1을 기준으로 무간별 함수가 되고, 분모 1은 분모를 0 만들어주는 놈이기 때문에 뺍니다. 그리고 항상 분모가 0 되는 놈이 있으면요, 거기서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함수값이 없어요.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 요거 그대로 절대값을 그냥 벗어나거든. 그러면 약분이 딱 되면 그냥 요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런 2차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게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약분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데, 사실은 이래가지고 1보다 큰 쪽은 여기다가 1 넣고요, 1보다 작은 쪽은 여기다 1 넣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요거는 답은 그냥 1 넣고 1 넣어서,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우극한을 물어도 그냥 여기다 1 넣어쓰면 돼요. 1보다 큰 쪽.
그 다음에 좌극한을 물어도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돼. 지금 공부 중이니까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요거 대칭축이 지금 두 군의 합의 절반이니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이니까 마이너스 1 절반 되면 이거예요. 자, 여기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통분하면 이거고요. 요거는 4분의 4잖아요. 자, 4분의 계산하면 얼마냐면 3, 4분의 3 여기가 4분의 3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0 집어넣으면 1 지나는. 자, 일단 이러한 2차 함수예요. 이런 2차 함수. 자, 1보다 큰 쪽에는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3 지나죠. 1보다 큰 쪽은 얘를 따라가라 했으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 쪽에서 여기만 이렇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여기 있는 이놈을 갖다가 앞에 전체적으로 빼기 붙어 있으면 y 대신에 빼기 넣은 거잖아요. 빼기 y x축 대칭 이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꺾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꼬라지 있잖아요. 이렇게 자, 1보다 왼쪽에서는 여기 있던 놈을 그대로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리고 1보다 오른쪽에서는 원래 그래프 따라가라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림 그려보니까 우극한은 3으로 가고 좌극한은 마3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3이고요. 이거는 마3.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2번 0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이 그림 사실은 이런 문제 풀 때 그림 그릴 필요 없는데 우극한은 여기다 1 넣은 거고 좌극한은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3이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래프도 한번 무슨 의미인지 따져본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0분의 0꼴이네요. 0을 대입해보니까 0분의 0꼴인데 유리화, 분모, 분자를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되는 꼴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한꺼번에 처리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분리를 시켜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각각 이제 유리화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치? 이랬을 때 이제 여기다가 일단은 요거는 그냥 뭐 칸도 좀 협소하지만 있잖아. 이렇게 그냥 옆에 곱했다고만 요거 반대부를 곱했다고 상상하고 밑에는 직접 한번 곱해볼게요. 실제로 소수령 같은 거 나오면 실제 곱해야 돼. 여기 옆에도 요놈 중간에 뭐가 반대인 놈 있잖아. 그걸 곱했다고 상상만 하자.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 이건 그냥 한번 써볼게. 이렇게 분모 분자를 곱해야 돼. 그지? 자, 그런데 이건 어차피 합차 공식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될 거니까 이제 실전에서는 그냥 썼다고만 생각하고 암산하라는 이야기야. 결국 요거 제곱하면 루트 안에 거만 나오잖아. 요거 제곱하면 루트 안에 거만 나오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전체 계산해서 그냥 2x 되잖아. 2x 이거 전체가 2x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했다고 상상하면 제곱하면 요거만 남고 요거만 남으니까 빼면 얘도 마찬가지로 2x 되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날아가는 거였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0분의 0분이니까 이제 0을 대입하면 루트 2, 루트 2, 2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1, 루트를 그냥 2가 되죠.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 유리화하면 2번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미적계수의 결정인데 극한은 식이 하나지만 미지수가 2개 있는 이유가 극한 시간에는 최소 2개의 정보가 들어있잖아. 첫 번째는 수렴 조건으로 찾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극한 자체의 값을 쓰는 건데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ax 플러스 b 요 값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수렴 조건은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빵으로 가니까 1을 위에다가 대입해서 빵으로 가야지. 그런데 여기서 대입이란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극한입니다. 극한을 취해서 빵으로 가는데 왜 대입해도 된다? 다항함수는 연소함수니까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아서 대입한 거지 원래는 극한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분자도 극한이 빵으로 간다야 원래는. 근데 다항함수니까 이를 대입해서 1 플러스 a 더하기 b가 빵으로 간다. 자, 요게 이제 수렴 조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b 대신에 요거를 넘겨서 여기다 딱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넣어서 인수분해하고 이런 걸 이제 서술형 때 하시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가 빵으로 가는 게 이런 인수가 분모에 있었기 때문이니까 분자도 반드시 이런 인수가 있어야 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꼴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빼기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더하기 b가 되느냐 봤더니만 요거는 x가 있어야 x제곱이 되고요. 빼기 b죠. 그래야 빼기 만나서 더하기 b 되잖아요. 그럼 요거 날라가고요. 여기다 1 넣으면 1 빼기 b인데 그 값이 현재 3이에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1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걸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인 거죠. 3. 자, 물론 뭐 로피탈의 정리 이런 거 이제 가르쳐 드린 거 있는데 그거는 뭐 로피탈의 정리는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5번.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걸 만족시킬 때, 자, 요 네모가 지금 수렴한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고 이때 복잡한 극한을 계산하라 나오는데 지금 사용할 재료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는 이 식에 얘가 통째로 등장하게 변형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힘들 때는 얘를 치환해서 치환한 놈하고 f의 관계가 하나 나올 거냐, 관계식이. 관계식은 소거하는 데 써먹으니까 그 관계식 이용해서 여기에서 f를 소거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요 x분의 fx 꼴이 여기 등장하게 만들려면 분모 분자를 그냥 x로 나누면 되잖아요. x로 나눠요. 2x 플러스 3 빼기 x분의 fx. 자, 이거는 10x 빼기 9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fx. 자, 이래 가지고 리미트를 취하면 전부 각각이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니까 극한을 따로따로 다 씌우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빵으로 가고요. 빼기 9고요.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fx는 2로 간다 했고, 자, 밑에는 빵으로 가고 얘는 빵으로 갑니다. 3 빼기 요거는 2로 간다. 따라서 분모는 1이고 요거는 마삼인가요?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요 놈이 만약에 여기서 어떤 식의 변형을 해야 얘가 여기 등장한다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얘를 갖다가 gx라고 치환을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gx가 2다라는 그런 극한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분의 fx가 gx라는 관계식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fx 대신에는 x 곱하기 gx라는 걸 여기다가 투입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한 지금 계산이 안 되는 이유가 누구? f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 f가 정체가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 대신에 얘를 딱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순간 모르는 f는 사라지고 내가 알고 있는 g 놈은 남잖아. 그래서 결국은 모르는 놈을 삭제하고 아는 놈을 남기겠다라는 행동이 치환한 식을 저기다가 투입시키는 요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어떻게 변형해서 얘를 여기 갖다 쓸까, 이걸 모르는 문제, 잘 못하겠는 문제들 있잖아. 전부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고요. 자, 넘어갑니다. 5번이었고, 자, 6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이 곡선 y 꼴 루트 x 위에 원점이 아닌 t, 루트 t가 있고 OA의 중점 M을 지나 O의 중점, 요거의 수직인 직선의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절편이네요. ft. y축과 만나는 y좌표를 gt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요 그림 잘 보니까 요렇게 지난 곡선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대요. 요걸 t, 루트 t라고 했습니다. 자, 요랬을 때 여기는 요 m은 요 두 개의 중점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직선, 이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절편들을 구해내야 되니까 뭐 둘 중에 하나 구하는 거면 그냥 굳이 직선을 구할 필요는 없겠는데 둘 다 구해야 되니까 얘는 그냥 직선식을 직접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점 하나만 알면 되니까 일단 먼저 수직이다 이렇게 나오면 딱 떠올라야 될 게 뭐야? 기울기 길이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떠올라야 된다. 자, 그럼 먼저 여기는 요 직선 기울기는요, 여기 0,0이거든요. x좌표의 차이분의 y좌표의 차이니까 t분의 루트 t, 즉 약분하면 루트 t분의 1이니까 그러면 결국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t라는 거죠.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해서 빼기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점의 좌표는
요거 두 개의 중점이라 했을 때 요즘 좌표는 2분의 t, 2분의 루트 t가 됩니다. 두 개 더해서 절반 될 거. 자, 따라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t고 요점을 지나잖아요. 요점을. 자, x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루트 t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하자. 마이너스 루트 tx.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분의 t 루트 t. 자,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요 뒤에 거는 그냥 묶어도 되고, 그냥 이대로 둬도 되고, 자, 어찌됐건, y 결편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 y 결편이, 문제, 얘가 뭐라고 했냐면, gt라고 했어요. 자, gt는 2분의 루트 t를 묶어내고 정리를 하면, t 플러스 1. 요게 gt의 정체고, gk. 여기는 요게 ft의 정체, ft. 자, ft는 y 대신에 0을 넣으면 되니까요. 0.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루트 tx가 되게 보이지? 그러면 양변에 루트 t분의 1을 곱하면 돼. 여기다 루트 t분의 1을 곱하면 돼. 따라서 요거는 2분의 1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구하라는 것은 t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이거 두 개 더한 거요. 이거 두 개 더하면 t 플러스 1을 묶어내고 2분의까지 묶어내면 되겠네. 2분의 t 플러스 1을 묶어내면 루트 t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고 위에는 ft에서 gt를 빼라고 했으니까 밑에도 위를 빼라 했으니까 마찬가지 2분의 t 플러스 1 묶어내고 자 여기는 그러면 밑에도 있으니까 빼라 했으니까 1 빼기 루트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싹싹 삭제가 되는 거고요. 뭐 이거 t가 0으로 갈 때였나? 뭐 그럼 그냥 이거는 그냥 수렴돼 그지? 1분의 1이니까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4번. 조금 이건 문제가 그냥 표현만 하면 끝나버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걸 만족시킬 때 극한값 요것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하나는 x가 1로 가고 있고 하나는 뭔가 x가 3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또 x가 2로 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일단은 뭔가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말이야. 여기 있는 주어진 조건들을 좀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뭐 평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극한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면 치환을 갖다가 굳이 안 해도 그렇지. 사실은 여기가 어디로 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같으면 저걸 굳이 치환하지 않고도 다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한 고3쯤 들어가서 고3 초입쯤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치환 없이도 바로바로 이런 거 답이 딱 보이고 그럴 텐데 그때까지는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자 x 빼기 1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요 안에가 fx, fx-를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게 가는 게 또 다르기도 하면 갖다 쓰기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어색하죠. 어색한 걸 그냥 익숙한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니까 3 가까이 가면 t는 2로 가까이 가죠. 이 식을 리미트 t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x 대신에는 요 1을 넘겨서 1 플러스 t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1을 t로 치환했을까요? 그 t. 자, 핵심은 얘를 치환해서 저렇게 바꾸어도 극한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극한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내가 x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요. x 빼기 1을 t라고 치환했다 치면 리미트
2를 넣으면 t가 1로 갈 때. 여기는 요 놈은 자 요거 ft 이렇게 될 거고요. 오히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f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수렴 조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극한은 항상 수렴 조건, 극한 자체 값이니까. 여기는 요 분모 일러스트 0으로 가니까 F1은 일단 빵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극한 자체가 또 뭔가 있는데 극한 자체가 그냥 이렇게 두표요. 그 다음에 3을 넣어보면 3, 얘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데 그럼 분자도 F3 넣으면 F2는 6으로 간다 이렇게 가야 되네. 왜냐하면 이게 수렴분이에요. 수렴이잖아요. 왜냐 밑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요것도 0으로 가지 않아야 수렴분이에요. 수렴은 수렴할 수 있거든. 그치? 이게 만약에 0으로 갔으면 0으로 갔을 거 아니야? 무한 들어갔으면 무한 들어갔겠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분모가 빵으로 안 가니까 분자도 그냥 수렴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정보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정보를 하나 찾았고. 물론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다 이제 F1을 적어 놓으면 이게 이제 F'의 1이 1이다. 이런 정도가 하나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X가 2로 갔을 때 X 빼기 2분의 F의 X 빼기 1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fx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극한을 따로따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한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x 빼기 1을 만약에 내가 t라고 취한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보세요. 리미트 2를 t가 1로 갈 때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x 빼기 2니까 x 빼기 2는 t 빼기 1로 가는 거죠. 양변에 인식도 해주면 그대로 t 빼기 1 요거는 f t가 되잖아. 이랬더니만 이 앞에 있는 이 극한의 결과가 그냥 얘랑 같다. 얘가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음 함수니까 그냥 때려 넣는 거죠. 연속 함수니까 F2는 6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6 이렇게 찾으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냥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요 1이 1로 간다, 2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요 꼬라지가 요거하고 지금 1 차이 나고 1로 보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이고 요것도 요거하고 요거 1 차이 나고 0분의 0꼴이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 관계없이 이 극한과 이 극한은 값이 같아집니다. 그 이유는 금방 보여드렸죠. 치환을 하게 되면 얘가 얘랑 같은 꼬라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요. 여기가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꼬라지가 여기 괄호 안에 거랑 밑에 거랑 1 차이 나고 0분의 0꼴 꼬라지가 1 차이 나고 0분의 0꼴 요것만 만족하면 누가요? 오른쪽에 있는 이 대상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로 가는지에 관계없이 이 두 개의 극한값은 같아집니다. 그 이유는 얘를 치환하면 쟤랑 똑같은 모양이 딱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알겠어요? 아까 호조건만 만족하면 얘 치환하면 무조건 쟤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요놈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계없이 여기는 요놈하고 요놈이 1 차이 나고 그리고 얘가 0분의 0꼴 요 꼬라지만 만족하면요 이 극한은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요 수렴분의 수렴이었어요.
0분의 0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요놈은 이렇게 치환할 필요도 없는 거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일성 있게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치환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바로 그냥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7번이었고 8번 볼게요.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fx가 있을 때 f2의 값은, 이 문장은 다항함수를 결정하시오라는 뜻인데, 다항함수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차수를 결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두 번째는 인수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데, 차수는 당연히 차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몇 차식인지를 알고, 그지? 몇 차인지를 알아야 일단 미지수를 몇 개 놔야 될 거고,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몇 개 찾아야 될 거고, 이런 제반 뭔가 fx를 구하는 모든 어떤 계획의 시작이 일단 성립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차수를 알아야. 그러니까 차수부터 구해야 되고, 인수는 왜 찾아야 된다 했냐면, 인수를 갖다가 내가 찾아내면 미지수를 최소한으로 세팅하고 시작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수 찾았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3차라고 해서 미지수 막 놓지 말고 인수를 찾을 때까지 잠깐 참으세요. 자,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0분의 0꼴이 콜라보가 되어 있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최고차 계수하고 최고 차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0분의 0꼴에서는 인수들하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여기 0분의 0꼴에서 이제 최저차 계수라고 부르는 거, 이런 걸 혹시 찾아낼 수 있느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간에 요 정도 딱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먼저 여기를 딱 보시면 뭐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4제곱분의 fx 전체의 완전제곱, 이 값이 4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최고차수가 4차야 4차. 그러면 fx의 완전제곱, 요게 일단 최고차수가 4차 돼야 되니까 일단 요 fx는 2차겠죠. 2차를 제곱해야 4차가 되니까, 그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요 fx가 일단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2차 함수였으면 그놈을 완전 제곱한 최고차수는 a 제곱의 x 4제곱이 될 거니까 요게 바로 최고차수인데, 개수인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분의 a제곱이 바로 요놈의 정체다 배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수의 개수 b가 극한값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보니까 a의 제곱이 지금 4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최고차 개수가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a는 2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fx는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2차 함수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다가 미지수 일단 세팅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거라고 보니까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수렴 불금부터 분모가 빵으로 가니까 분자도 빵으로 가야 돼서 f1 빼기 1이 빵이면 일단 f1은 1이다 라고 발견했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이제 또, 자, 일단 지금은 그냥 풀게요. f1이 1이다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요거는, 자, 이렇게 가볼게요. 미지수를 세팅을 하고 갈게. 자, 여기에서 일단 1 집어넣은 게 1이다부터 f1은 2 플러스 a 플러스 b 요 값이 1이다. 요걸로부터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찾았잖아요. 그럼 b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넘어가면, 자, 요런 식으로 관계식을 찾으면 요거는 소공하는 데서 먹는다 했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딱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a만 찾으면 되는 꼴이니까 극한값 자체를 써먹을 차례죠. x가 1로 갔을 때 x 빼기 1분의 fx 자리에 요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앞에 요 자리에 요걸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뒤에 있는 x제곱이랑 빠지면서 x제곱이 하나만 남죠. 이래 될 건데 요거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x 빼기 1 그리고 여기가 x 더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이렇게 착착 날아갈 거고 1 집어넣는 순간 괄호 안에가 a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값이 3이에요. 그럼 a는 이제 1이다라고 발견하고, 그럼 요 fx가 이제 결정이 되죠. fx는 2x의 제곱, a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8을 플러스 2 빼기 2 해서 정답은 8을 되겠네요. 8번에 4번인데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 조금 멈칫했던 이유가 여기는 요 fx 빼기 x제곱 요거 자체가 이제 1 집어넣었을 때 0으로 간다는 건, 이걸 통째로 보면 이놈 자체가 이제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소리거든. 요렇게 접근해서 또 식을 세우면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고 요거 요거는 내가 좀 왜 주저하냐면 요거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뭐 배남수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지금은 그냥 기초적인 걸로 갈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수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얘는 위에 가보니까 fx 뒤에 뭔가 떨거지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인수 잡기가 자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미지수로 가차없이 놓고,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나올 때마다 문자를 하나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b를 a로 딱 만들어서 넣으면 b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요 위에다 올려서 극한 자체의 값으로서 a를 결정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자, 기본의 입각에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주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이런 걸 딱 보면 이제 배남수, 바로 배남수 통째로를 어떤 인수로 정리하는 이런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그거는 공부 좀 더 하고 공부하도록 하고. 9번. 자, 절대 부등식 나오면서 극한 물으면요 그냥 바로 샌드위치 정리죠. 샌드위치 정리. 자, 절대 부등식이 이렇게 딱 만족되어 있으면 여기서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고 등호 생기고, 극한 취하고 등호 생기고, 극한 취하면 얘는 무한대로 가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차분의 1차 최고차 계수비 5가 되고요. 극한가 얘도 5로 가니까 중간에 있는 얘는 할 수 없이 5가 될 수밖에 없다. 5번.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함수는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10번은 어디에 관련이 있는 거냐면 연속 함수들끼리 연속 보장된 함수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은 이걸 FG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이제 어떤 한 점에서든 아니면 일정 구간에서든 연속 함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건 연속인데, 주의가 나누기 할 때예요. 연속 함수들끼리 나누면 결국은 얘가 연속이면 연속인데 단 제한이 붙습니다. 분모가 0 아닌 데서만 연속이에요. 만약에 분모가 0 되는 놈이 여기 분모에 있으면요 거기서는 무조건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불연속 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이 분모가 0 되는 데밖에 없는 거야. 무슨 소리냐?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예요. 전범위에서 밑에도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 그러면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인데 분모가 0 되는 놈은 무조건 빼야 돼. 거기서는 무조건 분수함수가 불연속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인수분해 x제곱 빼기 3x-4를 0이라고 두면 이걸 인수분해해서 구한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합을 물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2분의 2 해서 정답은 3.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10번의 답이었습니다. 3번이죠. 인수분해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요게 0되는 두 근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5입니다. 자, 물론 뭐 지금은 불연속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불연속 되는 점이 0이 되는 놈이 실근으로 존재한다 이런 가정을 해서 푼 거고, 뭐 좀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이 분모가 실제로 x축과 닿는 지점을 실근이라고 부르죠. 저 분모가 2차식일 때는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죠. 실근이 안 존재하고 허근이면 0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불연속이 될까? 뭐 건덕지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실근은 당연히 가질 거다라고 보고 간 거예요. 자, 11번. 자, 이놈이 x 이퀄 2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x 이퀄 2에서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단데, 여기는 요 우극한, 여기 이게 크다 작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사실은 극한값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쪼개서요
크다 작다 했을 때는 좌극항과 우극항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풀로 갔을 때,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정확하게 1 이렇게 가는데, 이보다 큰 쪽은 x제곱 플러스 5를 따라가야 되고 이보다 작은 쪽은 ax 플러스 a를 따라가야 되고, 함수값은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2를 그냥 대입한 구조. 자, 이거를 풀 때 2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가 다항함수라서 연속함수라서 그렇습니다. 연속함수는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함수값이나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수령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요놈이 다항함수이므로 라고 해놓고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돼.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집어넣으면 9, 집어넣으면 3a가 되나요? 3a 이퀄 9. 요거는 중간 부원이니까 그냥 a가 3이면 되죠. 그리고 이거 이제 객관식으로 풀 때는 이건 소수령 대비해서 쓴 거고, 그냥 객관식으로 풀 때는 2를 그냥 집어넣은 것끼리 같다 이렇게 해서 답 내면 됩니다. 11번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12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12번 별표 100억 껴돌리세요. 빡세게. 자, 1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자, 일단은 이제 x 이퀄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나와서 여기가 핵심인 단어예요. 요 단어가 요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 항등식이 나와 있는데, 이때 F0을 딱 물으면 보통의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덜한 학생들은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대입을 딱 했더니만 0이랑 뭔가 곱해주면 좌비는 그냥 싹 사라져서 fx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못 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연속이면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fx가 극한이고 f0이 함수값인데,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보장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놈 대신에 얘를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의 의미가 x가 0이 아닌데 0에 가까이 가는 중이니까 요때 요 fx 자리는요, x가 0 아닐 때 fx를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럼 x가 0이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요 x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죠. 즉 x가 0이 아닐 때 fx는요, x분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요 값 물었지만 나는 요걸로 대체해도 된다 했죠? 연속이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요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1 요걸 대신 구해도 된다 말이에요. 자, 0분의 0분이니까 요리가지. 자, 이 위에 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그냥 이거 다 계산하면 x 돼. x 약분하고 없어지고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은 f0은 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함수값은 정보가 그냥 함수값 자체 하나밖에 없지만 극한값은 어때요? 최소 2개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난이도 문제는 막 미지수 개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함수값 대신에 극한값을 사용함으로써 또 정보도 또 더 많이 캐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극한값은 정보를 2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도 생긴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세요. 고난이도 문제에서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거든요. 자, 13번 가봅니다. 자, x 1에서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얘는 아까 그 위에 있었던 11번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여기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 같다 나와있죠. 같지 않다 같다. 자, 요랬을 때는 그냥 오리지널 연속 정의를 쓰는 겁니다. 연속 정의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극한, 요거는 1이 아닐 때 fx니까 요거죠. 요거 하고, 자, 극한값하고 함수값 b.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사실은 연속의 정의인데, 여기가 같지 않다 같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 나와 있을 때는 여기는 요거를 극한을 다시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쪼개서 세분화 시켜야 된다고요. 원래 극한이란 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존재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제 이게 같지 않다 같다일 때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미지수가 2개고 식은 안 하지만 우리 극한 안에는 최소 2개의 정보가 있잖아요. 수렴 조건부터. 분모, 극한 0으로 가니까 분자도 극한이 0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 1이란 게 요 무리함수가 정의된 정의역에서 들어있는 1이니까요. 무리함수는 거기서 연속함수입니다. 그냥 때려 넣으면 돼요. 루트 3 빼기 a는 반 이렇게 될 거고,
자, 따라서 A는 루트 3이라는 게 나왔고, 자, 이제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제 0분의 5 버리니까 유리화 하는 거지. 여기는 곱했다고 상상하고, 여기는 곱해볼게.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3. 자, 요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하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결국은 x 빼기 1이 남죠? 전체가 x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유리화 목표가 뭐였더라? 분모가 연결한 놈을 삭제하는 거였잖아. 삭제되고 1 집어넣으면 돼. 이제 요거는 루트 3, 루트 4, 2 루트 3분의 이 값이 b. 따라서 b는 2 루트 3분의 1. 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거 두 개 더하라고 유리화 해야 되겠네. 6분의 루트 3에다가 6분의 6 루트 3. 자,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6분의 7 루트 3. 5번이 정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뭐 아까 풀었던 그 문제죠. 자, 이 14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를 빡세게 돌리시고, 별표를 14번 거기 시험 100%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제 보니까 다항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얘도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이 보장이 되는데, 모든 실수에서 단 분모가 절대 0 되는 놈이 케이스는 안 된다 했잖아. 한 개라도 있으면 거기서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근데 지금 뭐라 했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분모 있잖아요. 분모 ax 플러스 5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선생님 0이 아니면 된다며. 그래 0보다 커야 된다고. 왜? 얘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x축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즉 무슨 소리냐, x축이랑 만나야 0 되잖아, 그지? 얘가 근데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는 x축이랑 안 만나려면 무조건 x축 위를 떠 있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알겠니? 설마 이런 소리 하진 않겠죠. 선생님 이게 x축 밑으로 한참 끌어내리면 안 맞아 미쳤니 되는 거야. 어떤 학생은 이 차부터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랑 x축이랑 안 만난다 이러더라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절대로 안 만날 수가 없어. 알겠지? x축 위로 붕 떠야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교점 개수가 실근 개수 아닙니까? 교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허근이죠. 허근.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제곱 빼기 20 요게 0보다 작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갑니다. 그지? 자, 그럼 가봅시다. 0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고 제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도 되고 5는 안 되죠. 5, 25니까. 그지? 그러면 요거 8개에다가 얘까지 9개.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겠습니다. 4번이겠죠? 점수는 마이너스도 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15번 가볼게요. 자, 요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라고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범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범위를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b라는 놈이 빼기 1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자 이렇게 됐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연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부터 찾는 건데, 일단 경계는 나중에 밀어놓으세요. 일단 이 구간 내에서 혹시 문제 생길 수 없나 이런 걸 잘 관찰해야 돼요. 자, 이 구간에서는 다항함수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요. 여기서도 다항함수니까 전혀 문제가 생기진 않아. 불연속 같은 거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유일한 생길 가능성은 연결 포인트에서만 불연속이 생길 수 있고, 이 연결 지점에서조차 연속이 되면 전 범위에서 연속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이때는 빼기 1에서 연속이면 되고 1에서 연속이면 된다 이 소리 아니야? 자, 아까 해봤으니까 이번엔 바로 간다. 다항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기 때문에 원래는 크다 작다 있으면 빼기 1에서 연속 따질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가야 되지만, 다항함수일 때는 그냥 때려 넣어. 빼기 1 더하기 b 요거 하고 여기다 빼기 1 때리면 1 빼기 a 빼기 2 이렇게 같으면 빼기 1에서 연속돼. 자, 이번엔 1 가자. 1 플러스 b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같으면 1에서 연속돼. 자,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A 더하기 B는요. 요거는 보자. A 더하기 B가 여기 0이네요. 0 이렇게 되고, 요거는 A 마이너스 B가 2 되네요. 2. 자, 두 개를 더해 내리면 2A가 2가 되니까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개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베이비 1,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주 생기초 문제죠. 자, 이제 넘어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y콜 3차 함수가 나와있고, 3차 함수. 3차 함수 위에 두점 2,5와 t, ft를 지나는 ap의 기울기를 mt라고 하자. 자, 2,5는 당연히 뭐 여기 위에 있으니까 2,5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t, ft는 저 3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요. 이거 하고 2,5 이거 두 개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랑 X좌표의 차이분의 Y좌표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뺀 거구나. 요거에서 요거 뺀 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 여기 M을 MT를 이렇게 평균 변화를 구해놓고 요걸 구하라는 이야기네, 그지? 2를 한번 집어넣으면 그냥 확인사살 계산 잘못했는데요. 0분의 0꼴이 돼야 지금 잘 계산한 거죠. 8 맞네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될 거니까 인수분해 할 때도 조립제법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야 되므로 분자인 3차 함수는 t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진다. 따라서 t 빼기 2 여기는 t의 제곱이라고 쓰면 t의 세제곱이 될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에다가 4가 되면 플러스 2 곱해야 되고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t가 있어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뭐라고 써야 된다고? 분모의 극한이 빵으로 가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야 되므로 3차식은 요와 같이 t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나머지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바로 가면 돼요. 아니면 요 옆에서 간단하게 뭐 조립제법 쓰는 척 하든지.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날라가고요. 그럼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 더하기 2는 8. 이 소수령 쓸 때 말이야, 여기다가 2 집어넣을 때 얘는 다항함수이므로 2를 그냥 넣어도 된다. 이딴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극하면 바로 이 결과만 쓰면 됩니다. 부연 설명 같은 거 있잖아. 얘가 다항함수이므로 2를 그냥 대입해도 된다. 이딴 건 쓰지 말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니? 채점자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소수령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과외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다라는 마인드로 쓰면 안 돼요. 왜?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런 거 모를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네가 설명할 거 아니야. 그렇게 소수라는 게 아니야. 결과만 딱딱딱 써 나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6번이었고요 17번 가봅니다. 17번. 자, 두 다항함수 f와 g에 대해서 요 값이 0이 아닌 일정한 값이고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x 빼기 1분의 gx 마이너스 2x 요것이 어떤 알파 이거 0 아니래.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관계식이네, 그지? 이걸 만족할 때 극한값 요것을 구하시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이 값은 일단 알파로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 했고 다항함수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뭐 수렴 조건을 한번 여기서 집어드리겠습니다. 분모가 빵으로 가니까 분자는 G1 마이너스 2가 빵으로 가야 되니까 어찌됐건 G1은 2다라는 정보를 일단 찾아야 되고요. G1은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20에서 일단 F 분모가 1 넣었을 때 빵으로 가면 분자도 지금 빵으로 간다는 건 확실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1 넣었을 때 빵으로 가면 F1이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는 거냐. F1이고 여기가 빵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이 빵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죠.
항등식은 항상 수치 대입법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이게 0분의 0꼴인데,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 gx 자체가 일단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내가 f를 소구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 f를 정체를 모르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관계식을요. x 빼기 1 gx고 요거 통째로 옆으로 넘겨서 요렇게 딱 쓰면 말이야. 요렇게 딱 쓰면 다시 x 빼기 1을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gx 빼기 1 요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f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요렇게 가서 x 빼기 1이 x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fx 자리가 요거니까, 자, 요거 지금 제대로 이거 쓴 거 맞죠? 그 뒤에 gx 이런 꼴이 돼요. 그랬더니만 말이야. 이게 지금 봐라. 이거 약분이 촥촥 되고 있고요. 전부 곱하기로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을 넣었더니 이 분모가 이제 0으로 안 가네. 수렴인데 그냥. 분모는 2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분자 여기다 1 넣으니까 뭐야 이거? 이것도 2에서 1 뺀 1로 그냥 수렴인데?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넣었더니 2로 수렴이네? 끝났네. 이가 그래서 1이네요. 1.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놈은 0 아닌 일정한 값으로 간다라는 사실로부터 수렴을 일단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극한값 자체는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수렴 조건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F하고 G의 관계식이 있었는데 이 극한을 지금 처리 못하는 게, 그나마 G는 약간의 정보가 있지만 F는 전혀 없죠. 물론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지? 따라서 이 식을 F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더니만 F가 싹 사라지고 우리 G에 대한 정보만 사용할 수 있게 딱 만들어졌던 거야. 다 날아가고요. 여기 수렴합니다. 얘도 수렴하고요. 얘도 수렴합니다. 따라서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마무리하라는 소리였던 거지. 그래서 17번은 답이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이거는 왠지 하기가 쉽긴 한데 가우스 비율라서. 자, fx가 x 플러스 1이고 gx가 가우스 함수인데 보통 그 가우스 함수는요 정수 파트에서는 불연속이죠. 자, 왜냐하면 이제 가우스가 내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가 1 오른쪽으로 갈 때하고 1 왼쪽으로 갈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보다 살짝 큰 값을 넣으면 1점 불러보려면 내림하면 1 되겠는데, 이게 그럼 1보다 살짝 작은 값을 넣으면 0점 불러보려 하면 이거 내림하면 그냥 0이 되어버리잖아요. 0. 얘가, 그러니까 얘는 모든 정수 파트에서 항상 불연속 함수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x가 이거고 gx가 이 가우스 함수인데 x 이퀄 n에서 연속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직접 해보겠습니다. fx, gx가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하고 나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얘가 불연속이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달라지는데 얘는 연속함수면 뭔가가 촥 곱해져가지고 똑같은 값이 곱해져서 그 결과가 같아지려면 요 앞에 곱해지는 놈이 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기억나면 좋아요. 꼭 기억해야 된다. 얘가 x=n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불연속 함수일 때 그 앞에 연속 함수가 곱해져서 곱한 놈이 연속되려면 그 연속 함수는 그 지점에서 반드시 빵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돼. 그걸 알면 저기 바로 뭐 x는 뭐 빼기 1 뭐 이래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요 n에서 연속일 때라고 했으니까 더 나올 수 있나 보네. 요거는 할 수 없이 그 결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아. 왜냐면 여기 보니까
정수 n 값의 개수를 구하라 해서 한계가 아닌가 봐. 아,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있나 해보지 뭐. 자, n 풀로 갔을 때하고 x가 n 마이너스로 갔을 때하고 x가 정확하게 n일 때 이렇게 가는데, 어찌됐든 여기 있는 요 fx는 연속 함수니까 이거든 그냥 n을 때려 넣은 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gx는 여기가 n 풀로 가면, 자, n보다 살짝 크다 이거는, 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n보다 살짝 큰 값은 내림하면 그냥 n이 되겠죠. 우극하는, 그래서 요거 n으로 바꾸치기라서 우극하는 내림하면 그냥 n이 된다고요. 자, 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n보다 살짝 작은 값은 여기면 내림하면 n 빼기 1이 되는 거죠. 요때는 n 빼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n 자체가 정수면 가우스 n은 그냥 n이니까 요건 요렇게 써요.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 곱하는 것들끼리에 결과가 다 같아야 되는데, 첫째 줄하고 셋째 줄은 뭐 자동 같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는 중원 부원이니까 요거 두 개가 같으면 돼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생기네.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거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n 플러스 1을 날리고 이런 짓 하면 그냥 못 간다잉. 이게 0이 될 수도 있는데 날리고 그러면 안 돼. 인수분 해야지. 자, 요걸 왼쪽으로 넘겨서 0이라고 쓰시고, n 플러스 1 묶어낼까? 여기는 n 남고 여기 빼기 이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n 플러스 1이 0 된다. 그럼 n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은 한 개밖에 없죠. 계산 결국은 한 개네요. 한 개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대로 그게 맞네, 그치? 여기는 이놈이 이렇게 불연속 함수인데 여기 뭔가가 곱해져서 연속이 되려면 요 앞에 놈이 반드시 빵으로 가야 된다 했으니까 x가 빼기 1일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이게 가우스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를 이미 예측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안 되면요 항상 이렇게 직접 손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는요, 일단 이런 기본을 탄탄하게 연습을 해놓고 완벽하게 저 기본이 갖춰진 학생들만 요령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뭔가 부가적으로 좀 더 알고 있는 기술을 써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들은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기본을 망치고 시험을 더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기본이 탄탄한 학생들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학생들만 빨리 가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자, 19번 가볼게요. 19번. 두 함수 f와 g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그래프고, 얘는 자, 이런 그래프예요.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보니까 fx, gx 두 개 곱한 놈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다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fx가 이거고 gx가 이건데, 자, 요건 아까 했던 이야기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fx는 여기 보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이렇게 불연속인데, 그 옆에 곱해지는 g는 연속 함수인데 1에서 보니까 0이야. 0?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죠. 자, 이유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fx하고 gx가 있는데 지금 1 근방에서 1 왼쪽으로 갈 때하고 1 오른쪽으로 갈 때하고 함수 값을 비교를 해보면 f는 1 왼쪽으로 갈 때는 지금 0이고 1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 1이고 함수 값은 마 1이에요. 근데 g는 여기가 빵빵빵이다 보니까 곱하면 빵, 곱하면 빵, 곱하면 빵이니까 빵빵빵. 즉 서로 다른 값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서 그 결과가 같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곱해지는 수가 0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0 되는 길밖에 없어. 자, 그래서 1번은 보자마자 바로 참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합성함수네요. 자, 보니까 x가 0 풀로 갔을 때하고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하고 x가 0인데 이때 먼저 통과하는 함수가 gx고요.
나중에 통과하는 함수가 f잖아요. 자, gx 먼저 관찰을 해보면 0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보니까 1로 가는데 1에 닿지 못하니까 1보다 살짝 아래쪽이죠. 그러면 얘는 1 빼기로 간다. 0보다 왼쪽으로 갔을 때 보니까 마찬가지로 1보다 살짝 아래쪽이니까 1 빼기로 가니까 f1 마이너스 되고 이것도 f1 마이너스 돼요. 그러면 f가 1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면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그럼 최종적으로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데 함수값은요 0일 때 정확하게 이그젝트리 1 되죠. 1. 그러면 이때는 마지막에 f1입니다. 정확하게 f1이에요. 1일 때는 함수값이 마1이잖아요. 마1. 막혀있는 함수값이 마1. 따라서 이 문제는 요거 두 개는 같지만 얘가 다르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이죠. 연속이 아닙니다. 극한은 존재하지만 함수값과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확인할게요. 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먼저 F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G를 나중에 통과한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F를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1에 딱 닿지 못하니까 0보다 살짝 위쪽이죠. 이거는 0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0으로 가는데 0보다 살짝 아래쪽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이거젝트리 빵이죠. 빵. 요거는 그냥 빵. 자, 그러면 이거는 G는 0풀이 여기는 0 마이너스고 여기는 G 빵인데, 자, 그런데 G는 0에서 연속 함수구나. 이게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이 안에 있는 0 부분에서 연속이면요 이 안에 있는 부호는 무의미하게 돼요. 연속 함수는 우극한 정확한 함수값이 다 같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함수가 이 안에 있는 0에 대해서 연속이면요 이건 다 무의미한 지시됩니다. 자동 같아져요. 자, 따라서 디귿은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참이고. 자, 20번 한번 보자. 자,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이값 정리. 자, 먼저 여러분 이런 사이값 정리를 따지는 방법은 얘하고 얘가 만난다 나오면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얘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 hx라고 두고요 이 hx하고 x축의 관계로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fx와 x 플러스 1은 fx 자체가 일단 연속 함수라고 했고 얘도 다음 함수도 연속 함수니까 연속 빼기 연속인 h에도 연속이 보장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마3에서 이 사이에 hx하고 x축이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를 따지면 요거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결국은 요놈하고 요놈이 만나는 교점 개수하고 다르지 않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마3에서부터 시작해서 마2, 마1, 0, 1, 2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3일 때는 여기다 마3 집어넣은 거 찾아보세요. 여기죠. 여기다 마3 집어넣으면 마만 넣어서 플러스 되니까 양수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원래 시계는 이렇게 써줘야 F에 아니지 H에 마3은 양수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찍어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2를 넣으면 여기다 마2 넣은 거 여기 1이죠. 여기 마2 넣으면 이렇게 요것도 어차피 또 양수네요. 이렇게 찍을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 한번 넣을게요. F 마이너스 1은 2 여기다 마이너스 1은 없으니까 이것도 양수네. 0 집어넣을게요. F0은 마2죠. 마2에서 요거 지금 0 집어넣으면 마1 음수네요. 자, 이런 데 찍히고요. 1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1 집어넣으면 음수요. 마지막으로 2 집어넣으면 F2는 4니까요 4에서 양수 나온다. H2는 양수.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요 결국은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래야 되죠. 선생님 근데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최소한 몇 개가 생기는지를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몇 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2개는 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즉 여기하고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다 말이야. 여기는 아무도 확실성이 없잖아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최소로 보장되는 근이 몇 개냐 이거 묻는 거야. 그래서 2개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단한 테스트 문제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 다음에 나오는 미분계수와 미분도함수의 활용을 선생님이 일단 찍을 텐데, 요거는요 시험 범위가 아닌 내용도 일단은 찍을 거예요. 강의를 찍을 때 시험 때 어차피 나중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대비 아닌 번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섞어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